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교통사고 건인데요. 네네. 어, 제가 그걸 좀 잠깐 이렇게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네,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21년 10월 20일 오후 6시 20분경이에요. 네. 일몰 시간이라 시계가 좋지 않았는데 시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거든요. 네. 이게 시골 차선이라 상행선 한 개 차선, 하행선 한 개 차선, 두 개 차선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반떼, 제가 저기 하던 게 이제 아반떼인데, 음, 아반떼가 이제 하행 차선 주행 중에 네. 상행 차선에는 5톤 트럭이 미등을 켜놓고, 도로를 점거하고 했고, 정차해 있으며, 지게차가 그 5톤 트럭의 상차 작업을 하던 중에 시계가 확보되지 않아 제가 불가항력으로 추돌을 했어요. 네. 이 상행 차선에는 그 미등만 보였거든요. 그래서 하행 차선을 주행하던 중에 아반떼는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서행 중에 아반떼 불빛에 지게차가 보이는 순간에 음, 브레이크를 밟고 정차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네네. 늦어서 지게차의 옆면을 추돌했어요. 운전석 쪽에. 네. 지게차에 불빛이 없어서 거기서는 안 보였고 불가항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개 차선을 점거하고 통행이 완전히 불가했거든요. 그 불가한 상태인데 만약에 그렇다라면 낮에라도 아마 안전 조치를 하며 그 저기 저 차를 정차시키거나 서행시키거나 어떠한 조치를 했어야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제가 너무 억울한 마음에 그 문의를 드리는 거고요. 네네. 그 일몰 시간이라 이제 도로가 어두운데 아무런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음, 없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네네. 지게차는 물론이고 저는 이제 그 트럭이 도로를 점거 영업을 했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원인 제공자는 그 트럭이었을다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 어떻게 저기를 하시는지 그 음, 안전조치를 전혀 하질 않았고 네. 트럭은 그러고 나서 트럭은 환자의 상태도 살펴보지도 않고 바로 사고 현장을 떠나버렸어요. 아, 그 경찰이 오기도 전에 네네. 그 떠나버렸고 그래서 그 현장을 보존 뭐 이걸 또 할 수가 없었고 음, 만약에 트럭에 또는 기계차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면 아벤타는 그 아벤타 본인은 그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음, 알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고요. 네네. 예, 경찰서에서 이제 제가 조서를 이제 꾸미러 갔어요. 네. 꾸미기 전에 전날 조사관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아반떼 과실이 있다 크다 뭐 그렇게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조서를 꾸미러 들어가 조사관 앞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경찰서다 보니까 마음이 좀 경직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실이라고 음, 했거든요, 하기는. 그런데 저는 아, 거기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네. 가해자지만 저는 피해자다. 완전한 음, 피해자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지만 이제 그게 녹취가 되지 않았다면 뭐 이런 말들이 거기서 한 얘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음,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제 뭐 조금 그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게차는 보험도 없고, 오던 트럭은 확보도 안 됐고, 음, 지게차 보험 없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는 지게차 면허가 없었어요. 아, 그랬으면 제 생각에는 그, 아, 지게차는 네. 도로에 나와서 그거를 그런 그 음, 짐을 그 상차하는 행위를 네네. 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음, 그렇게 네, 생각을 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사실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경찰 조사까지 이제 받으신 상황이신데요. 네, 이현웅 변호사님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이현웅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예, 예. 제가 말씀 잘 들었고요.
예, 혹시 양쪽 그런데 켰죠.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를 여쭤볼게요. 차량 라이트를 켜셨나요? 아, 물론 켰죠. 차량 라이트를 켰을 때, 상향등 켰죠. 예? 상향등은 안 켰고 그냥 라이트만 켜고 예, 차량 갔었죠. 라이트를 켜면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월 20일 일몰 시간이 17시 47분, 그러니까 5시 47분이에요. 그러면 6시면 완전히 어두워지진 않을 텐데 그때 라이트를 켜면 어쨌건 앞에 차는 보이지 않나요? 라이트를 켜서 가는 도중에 예, 이제 아까도 여기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라이트를 켜고 가고 있는데 예, 그 상행 차선에 그러니까 제가 주행하는 차선의 반대편에서 미등이 보였거든요. 예, 예. 그 미등이 보이니까 내가 가는 차선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통행할 수 있겠다라고 인지를 한 거죠. 아니 라이트를 켜면 우리 차선이 보이잖아요. 제가 그 무슨 그러니까 우리 말씀인지 차선이- 제가 들었고, 그러니까 네. 그 핵심 요지를 제가 말을 듣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앞에 그 지게차는 전혀 안 보였어요. 라이트를 켰는데. 전혀 안 보였습니다. 안 보였고 네, 옆면이라.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일단 판례는 이렇게 주차한 경우에 불법 주차의 위법성이 현저하거나 또는 불법 주차의 태양이 사고 발생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경우, 이렇게 주차해 있는 차량하고 움직이는 차량하고를 따지면 움직이는 차량이 전혀 과실이 없을 수는 없어요. 움직이는 차량은 설사 이런 경우에도 전방주시 의무 위반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앞에 물론 이제 상대방이 잘못한 부분들이 있고 과실 비율이 상대방이 높으냐 우리가 높으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 주차나 아니면 주차 이외에 기타 그 말하자면 정차 상태 이런 상태에 있어서 차량을 운영할 때 있어서 상대방의 위법성이 현저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주차 태양이 사고 발생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경우는 기본적으로 30%에서 40% 정도를 상대방의 과실을 보고 거기에서 증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음주나 무면허거나 이러면은 감액을 하고 또 전방주시 의무 불이행은 통상적으로 전방주시 의무 불이행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는 이쪽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라이트를 켰는데 혹시 속도 위반을 했거나 또는 통상의 어떤 주의 의무를 위반한 부분들이 있으면 좀 더 높아지고요. 근데 보통은 뭐냐면 지금 5톤 트럭 얘기를 하셨는데 5톤 트럭은 우리가 진행하던 하행 차량에 있던 차량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사고를 예를 들면 앞에 있는 5톤 트럭을 피하다가 지게차를 받았다면 5톤 트럭의 기여도가 있는데 5톤 트럭이 보지 않고 5톤 트럭 때문이 아니라 지게차를 못 보고 받았다. 그리고 5톤 트럭 때문에 지게차를 발견했을 때도 피할 수 없었다. 이런 사유가 있다면 일부 5톤 트럭, 왜냐하면 2차로를 전부 다 막았기 때문에 일부 5톤 트럭의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5톤 트럭의 기여도보다는 지게차의 기여도가 보다 높고요. 그리고 지게차와 5톤 트럭은 서로 연대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런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5톤 트럭이 아니라 지게차를 내가 발견했을 때 5톤 트럭이 없었다면 상행선 차량으로 상행선 쪽으로 피해서 우리가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가능성을 배제시킨 5톤 트럭이 기여도가 일부 인정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지게차의 기여도가 보다 높고요. 아까 말씀하신 구체적인 안전장치나 삼각대도 없었던 것, 거기 등조차 일몰 시간에 켜지 않았던 것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따져봐서 구체적인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하게 본인이 어떤 조치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보통은 보험사에서 다 조사를 하고 또 경찰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경찰의 조사 결과를 보험사에서 인수받은 다음에 결국은 쌍방의 과실 비율을 따져요. 근데 이 비슷한 판례가 어떤 판례가 있었다면 오토바이 운전사가 한쪽 눈을 실명했는데 그 본인이 실명한 것 저녁에 막 운전하다가 막 앞에 있던 화물 트럭을 못 보고 본인이 충돌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오토바이 운전사의 과실이 보다 높다고 해가지고 55% 정도를 인정했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과실 비율이 낮을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50% 정도나 또는 45% 정도나 이렇게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의 과실 비율은요. 그리고 형사상 어떤 본인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형사상 본인이 뭐 책임 이게 10대 중과실이 아니면 뭐 속도를 아주 높였다거나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형사 책임을 질 건 없고요. 만약 지게차에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다면 무보험 어떤 보상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보행자가 아니면 자차로 하신 다음에 자손으로 하신 다음에 그걸 어떤 보험사에서 상대방한테 구상하거나 그래서 아마 그리고 5톤 트럭이 화물 공제에 가입돼 있다면 5톤 트럭을 연대해서 한번 청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럼 보험사의 직원하고 구체적으로 상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정 비율의 이제 과징 비율이 사실 인정이 되기는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험사와도 좀 이야기를 해보시고 추후에 차량 이제 파손된 부분 그리고 좀 이제 일부 부상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다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은 얘기를 나눠보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필요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교통사고 관련해서 저희에게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이제 과실 비율 산정을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부분 잘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